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나선 지 5년 만에 최종 조립 작업이 시작됐다. 내년 상반기 첫 공개가 목표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연기됐던 F-35E 스텔스 전투기 도입 작업도 지난달부터 재개돼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최신의 전투기들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X CJ-1호기가 이날부터 최종 조립에 착수됐으며 내년 상반기 첫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립은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개발에 본격 돌입한 지 약 5년 만이다. 주요 구성품 가운데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돼 지난달 시제품을 출고하고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 군은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E 도입도 재개됐다. 군은 당초 지난해 13대, 올해 13대를 도입하고 내년에 14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사태 위기가 고조되자 일시적으로 도입이 중단됐다. F-35A는 지난달부터 도입이 재개돼 현재 20대가 도입됐다. F-35A는 적진의 은밀히 침투해 핵 ICBM 시설이나 전쟁 지휘부 등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전략자산이다. CJ-1호기 최종 조립 착수 장착, 운용 시험은 최대 난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기체가 3일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립을 마치고 출고될 예정이다. 체계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약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인 KF-X의 실체를 내년 상반기면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이 항공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전력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 KF-X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자칫 항공기 장착시험과 운용시험에서 KF-X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X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말 본격적인 체계개발에 들어간 지 4년 9개월 만이다. KF-X 시제기는 총 6대가 2022년까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CJ-1호기 최종 조립 캐시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으로 완료되면 KF-X의 실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 KF-X CJ-1호기를 일반에 공개한 후 2022년 초도 비행시험 등 지상과 공중에서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CJ-1호기 최종 조립 돌입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됐던 능동주사형 이상 배열 레이더 등 기술적 문제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KF-X 사업이 순항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KF-X 사업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지난달 7일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출고식에 열리면서 일단은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다만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로 카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출국한 것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이례적으로 시제기의 최종 조립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날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서 정부와 군 관계자, 언론 등을 초청해 최종 조립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재확산으로 취소했다. 차세대 전투기 최종 조립 K9 자주포 수출 K방산의 단비. 한국형 전투기 KF-X가 최종 조립에 들어가면서 사업 잡수 20년 만에 시제기 출고가 임박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는 호주 수출이 임박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계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재영철 기자입니다. 전투기의 형상을 갖춘 동체가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준알개와 앞, 뒤 동체를 결합하는 CJ1호기 조립 작업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 전투기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이전을 꺼렸던 A사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해 가장 큰 난관을 넘었습니다.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산 자주포 K9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 단독 후보로 선정돼 곧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비 수출과 후속 지원까지 사업 규모는 1조 원 안팎. K9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표적인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방산업계는 수출 협상이 막히면서 신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호주가 자주포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한창인데 인도네시아는 외면 박수찬의 군.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조립 중인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카이 제공. 한국형 전투기의 앞날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KF-X CJ1호기 조립에 착수했다. KF-X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 제작이 완료됐으며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도 시제품 제작이 한창이다. 반면 KF-X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심상치 않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받아 KF-X의 현지 버전인 EF-X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 5,003억 원을 미납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해 유럽산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1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16 인도네시아 군부스에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모형이 설치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같은 행보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보 사정과 더불어 KF-X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럽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행보의 중심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군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마수였던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방내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접근했다. 지난달에는 오스트리아를 방문,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용 중인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 10여 대를 도입해 성능 개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프랑스로 건너가 방위산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현지 언론들은 프라보워 장관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다수가 만든 라팔 전투기 10대 미만을 도입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구매한다면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KF-X 대신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우디섬에 제11B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피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 치프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는 중국 어선단이 출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호주는 F-35E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F-15SG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갈등이 빚어지면 인도네시아는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한다. 그런데 KF-X는 2026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 그나마도 개발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 다소 제공. 반면 라팔이나 타이푼은 기술적 검증이 끝났고 전력화 기간이 KF-X보다 짧으며 실전 배치에 필요한 시간도 적다. 오스트리아 공군이 쓰던 타이푼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에어버스가 독일 공군 등을 염두에 두고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능 개량을 마치면 위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정밀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가 운용 중인 F-16, 수-27보다 우수한 기종을 빠르게 확보해 전력 공백을 메울 방법이 유럽에 있다면 KF-X에 매달릴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영국 공군 F-35E 편대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방위사업청과 카이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건너가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티와휴 트랭고노 국방차관은 지난 7월 K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프라보워 장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KF-X에 관심이 없다. 재정적 여건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KF-X의 성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서방 세계 전투기 중 지금까지도 주문이 끊이지 않는 기종은 F-16이다. 1978년 첫 도입 이래 4,600여 대가 생산된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중동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참가해 성능을 입증했다. 서방 국가들은 F-16에 만족했지만 1993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선보이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 F-35 개발에 영국, 이탈리아 등이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무장 탑재력에서는 F-16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졌다.
미국이 스텔스 성능을 과신한 탓이다. 중국과 영국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늘어난 PL-15 위티어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은 뒤늦게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이 같은 틈새를 파고든 것이 라팔과 타이푼이다. 라팔은 이집트와 그리스 등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타이푼도 초기 생산분에 대한 성능 개량과 더불어 독일의 납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팔과 타이푼은 F-35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을 쓰고 있지만 위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갖췄고 신뢰성도 확보된 상태다. KF-X는 F-35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투기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위력이 증대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현무-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중요 군사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다.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은 지난 2017년 5대 게임 체인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GBU-28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는 6m, 토양은 30m 이상 관통해 들어가 폭발한다. 사진 미공군. 이러한 배경 아래 현무-4는 현존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큰 탄두 중량을 갖게 된다. 현무-4 개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개발한 둥펑-16이 1.5톤의 탄두 중량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했었다. 구체적으로 현무-4가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탄두무게로만 봤을 때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벙커버스터 직지하 관통형 유도 폭탄인 GBU-28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현무-4는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대형 관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BU-28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는 6m, 토양은 30m 이상 관통해 들어가 폭발한다. 현무-4는 2톤의 대형 관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하5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GBU-28을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에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 국방과학연구소. 또한 대형 관통 탄두에 고폭탄 대신 열압력탄을 충전해 사용하게 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열압력탄은 터널과 동굴 그리고 벙커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파괴력이 고폭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에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무-4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험 발사를 실시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양산을 위한 규격화 작업이 남아있다. 규격화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내년부터 현무-4의 초도 양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대로 기자 군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향상시킨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를 개발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6일 발사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강태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방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발사 여부와 성공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시험 발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2톤까지 실을 수 있었지만 미사일 지침상 최장 사거리인 800km짜리에 싣는 탄두는 500kg로 제한됐다. 그러다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최장 사거리는 800km로 유지됐지만 최대 탄두 중량은 2톤으로 올라갔다. 이 합의는 북한이 미사일 역량이 한층 강화된 데 따라 추진됐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거듭 발사하자 양국 정부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제한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탄두 중량 증강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박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탄두 중량 1톤으로는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있는 북한 핵심 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현무-4를 실전 투입할 경우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현무는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이다. 1983년 아웅산 사태 후 개발된 원조 현무는 1985년 처음 공개됐다. 중국 사신사상에서 유래한 북방을 지키는 신인 현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현무-2는 차량이동형 발사대를 적용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현무-3은 지대지 순항미사일이다.